계속해서 밤사이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마다 비 내리는 곳이 많고 비 피해도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심각한 폭우 상황 들여다보고 대비법은 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성일 르네 방재정책연구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세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비 피해가 좀 워낙 심해서 이 참 많이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이 기록적인 야행성 폭우, 특히 경기 남부나 이렇게 저희가 있는 중부지방에 이게 장마철에 내릴 비가 하룻밤 사이에 다 내린 것도 있을 정도로 대단히 좀 많이 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저께부터 이틀 동안 내린 비가 지금 충남 지역에 한 519m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네. 통상 장마철 한 달 동안에 내리는 비가 한 200mm 정도 되거든요. 예. 그 2배가 넘는 비가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서산에 내린 그 110mm가 넘는 극한 호우는 이 정도의 비는 한 100년에 한 번 정도 내릴 그런 예. 정도의 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기록적인 비가 이 밤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취약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렇죠. 네. 밤 사이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경우에는 훨씬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여름철에는 여러 가지 그 대기 조건으로 인해서 밤에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죠. 네. 하층 제트 기류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게 따뜻하고 이 물을 많이 담은 그런 이제 담고 있는 습한 공기를 빠르게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밤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데, 특히 이제 밤에는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제 어둡기 때문에 예. 대역이 늦어지죠. 그래서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네. 대피하는 경우에도 이제 잘 보이질 않으니까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구조 활동도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죠. 네. 낮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밤에 이 집중적인 폭우가 내린 게 이 제트기류 영향이었던 거군요. 예. 네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번 폭우에 인한 이 피해 참 큰데 이런 피해가 발생 아주 근본적인 원인일까요? 그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피해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좀 이 집중호우가 좀 기록적인 양으로 내렸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500mm가 넘는 비가 이제 서산에서 내렸는데 그건 1년 강우량이 40%를 넘는 양이거든요. 예. 집중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침수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원장님, 그러면은 이렇게 집중적인 이 비 피해, 이 폭우가 내릴 경우 이 상황별로 우리가 좀 대처해야 될 요령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예를 좀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장마철 이렇게 집중호우가 이제 발생할 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게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침수, 또 하천 범람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고요. 예. 또 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흙더미, 그러니까 토설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산사태 위험이 있겠죠. 예. 어떤 경우에 있는 분이든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상특보, 안내방송, 재난문자 등을 잘 확인하시고 예. 이를 통해서 위험이 이제 고지가 되거나 또 본인 스스로 위험이 인지된 경우에는 즉시 대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예. 대피소는 미리 국민재난안전 포털 등을 통해서 미리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어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침수나 범람을 통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집에 이제 물막이판을 설치를 해둔다든지, 예. 또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산사태 전조 증상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죠. 네. 또 이제 침수 위험이 있는 그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종종 사고가 나긴 하는데 예. 야간에 집중 폭우가 이렇게 있어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새 그 위험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 시행하는 동행 파트너 이런 주변과 하여간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춰서 미리 점검해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예. 운전자가 이제 그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요. 예. 폭우를 만나면
통상 시간당 2, 30mm, 지금 뭐 거의 뭐 시간당 11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2, 30mm만 내려도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작동을 해도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시야 근데 확보가 그럴 어려울 것 같아요. 때는 예. 네네, 속도를 줄이고 어. 앞차랑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전조등도 켜야 되겠죠. 예. 또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가 있으면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예. 또 지자체 등 이런 정부기관도 이런 침수도로나 지하차도가 있으면 바로 진입을 차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오송 참사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 운전자는 타이어 높이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이 잠기기 전에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되고요. 예. 차가 물에 잠기거나 이제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엔진을 끄고 탈출을 하는데 이미 차가 물에 잠겼다면은 이 수압이 바깥에서 걸리면은 문을 바깥으로 밀어내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창문이나 썬루프 등을 미리 열어놓고 침수 지역에서는 예. 이게 만약에 작동을 안 하면은 단단한 물체로 깨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예. 탈출하거나 물이 바깥쪽 높이 그리고 물에 차에 들어온 물의 양이 바깥쪽 높이랑 비슷해지는 한 30cm 정도 이내로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문을 이제 그 상태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리기 때문에 문을 밀어서 열어서 탈출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당황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보통 이게 차량들이 고가차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차를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정말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위험한 경우에는 차를 빨리 버리고 빨리 물이 트기 전에 차를 버리고 일단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게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앞서 원장님께서 이 산사태의 전조 증상 요거 살피는 거 중요하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 네네. 전조 증상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산사태를 겪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문헌에도 나와 있는 것이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대체로 꾸르르 하거나 와르르 하는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그 천둥 치는 소리 같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산에서 아니면은 기차면에서 이제 물이 안 나던 데서 물이 갑자기 나오거나 또 나무 등이 흔들리거나 안 들리던 곳에 나무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대체로 산사태 전조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전조 증상 이후에 얼마 만의 시간 이후에 산사태가 벌어지나요? 네, 그 보통 통상 뭐 강도라든지 강우량에 따라서 다르고 또 앞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었느냐, 선행강우 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보는 즉시 주변에 알리고 바로 대피하는 게 같이 대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현상 보면 즉시 지자체라든지 관공서에 알리는 거 그게 우선 급선무가 되겠네요. 그렇죠. 관공서에도 알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같이 알려서 같이 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밤에는 옆 주변 이웃을 좀 깨우는 거 이것도 좀 중요한 행동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원장님 이렇게 또 집에 있다고 하는 게 또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아파트 뭐 지하 주차장 뭐 침수도 빈번하고 할 테니 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대체로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거주 지역 또 주변의 위험 요인, 이제 하천이 범람된다든지 침수가 된다든지 산사태 등의 위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생활안전지도라는 것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또 본인이 활동하는 지역에 하천 범람이라든지 침수 또 산사태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 또 과거에는 어떤 그 사고 재난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주변의 위험을 이제 평상시에도 파악을 하고 계시다가 기상특보를 통해서 현재는 어떤 위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위험이 확인이 되면은 제일 급한 것은 지정대피소로 대피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둑이 집에 머물 경우에는 배수시설, 담장, 웅벽, 촉대 등의 혹시 이상이 있는지 또 감전이 될 곳은 없는지를 살펴서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침수가 되는 경우에는 물막 이판, 모래주머니, 물주머니 등을 준비하고
비상시에 이제 혹시 대비해서 누전 차단기 가스 밸브 작동법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예. 물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 물에 젖은 컨센트나 가전제품을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음. 그리고 이 아주 쉬운 것에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재난 문자를 놓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하죠. 휴대폰에서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 생활 안전 지도. 네네. 네네. 생활안전 네. 지도를 여기서 이제 확인하면은 뭐 하천 범람이라든지 뭐 침수, 뭐 산사태 어디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해 네. 주셨고, 아니, 과거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하고 현재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 방금 이제 전기 콘센트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네. 자동차 뭐 전기차들 많이 몰고 다니시는데 이럴 경우 전기차는 좀 뭐 안전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그렇다고 다 뭐 위험하다고 그래서도 기피하기 좀 뭐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차량들이 아무래도 이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건데 침수가 되면은 전기 기계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침수가 자동차 바퀴 3분의 2 이상 차기 전에 차를 놓고 대피를 하거나 차를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차량처럼 여하튼 아까 말씀해 네. 주신 대로 타이어의 3분의 2가 찬다 싶으면 빨리 차를 버리고 네. 대피하는 거 중요하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폭우 내리는 거 이거 뭐 기후 위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지자체 정부의 어떤 좀 뭐 특별한 대책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이번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피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기존에 수립한 대책들에 혹시 미비점이 있으면은 필요한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겠죠, 정부나 지자체가.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미 이게 새로운 이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수립한 풍세 대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별로 방대 성능 목표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서울을 예를 들면 강남 지역은 시간당 110mm, 뭐 다른 지역은 100mm 정도의 강우 강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목표치가 이제 최근에 이상 기후 상황을 다 반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목표에 완료 목표 년도가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현재 어느 정도의 폭우까지 견딜 수 있는지도 공개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지를 못하는데 비교해서 보면 일본 도쿄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좀 이 목표 값이 작은데요. 시간당 85mm까지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 목표 연도가 앞으로 30년, 그리고 현재 도쿄의 대응 능력 수준은 한 50mm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극한 강우가 그동안에 내릴 때마다 목표치를 상향해오는 그 대책을 많이 수립을 했는데, 그렇게 극한 강우가 내릴 때마다 목표치를 올리는 것보다 현재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현재 정한 그 목표를 언제까지 달성할 건지, 예. 또 매년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를 그 진전 상황을 소상하게 국민과 시민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끝으로 이 좀 안전한 좀 장마철 보내도록 좀 당부 한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하여간 장마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그럴 때보다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사고로 이어지고는 하기 때문에 기상특보에 관심을 갖고 주변의 위험을 미리미리 살펴서 대비해서 모쪼록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올여름 장마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일 르네 방재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